다음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민정 선생님이 살며시 불렀다. 영진이,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이민정 선생님을 따라서 학교의 뒤쪽에 있는 나무 밑으로 갔다. 잠시 머뭇거리던 이민정 선생님은 나를 보고 말했다. 이번 주 일요일 나하고 다녀올 때가 있는데 같이 가자? 어디로? 선생님. 애는 꼭 내가 영진이 너에게 시시콜콜 모든 이야기를 다 해야 하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확실하게 목적지와 내용을 다 알고 선생님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뭐? 그렇게 꼭 해야 한다면 봉사활동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민정 선생님은 이 말만 하고는 교무실로 가버렸다. 시간과 만남의 장소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하긴 나중에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겠지만 나는 갑작스런 이민정 선생님의 이런 제의에 약간은 의아한 생각을 가졌다. 어쩔 수 없이 이민정 선생님의 말대로 하기로 했다. 선생님의 말씀이 우선이므로 약속한 날 이민정 선생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약속 장소로 나가니 이민정 선생님이 자가용으로 운전을 하여 약속 장소에 왔다. 열어주는 차문을 열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으니 선글라스를 쓴 이민정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운전을 하였다. 오늘 외출에 우리 엄마가 물었을 때 이민정 선생님과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말하자 별다른 의심이 없이 허락을 해주었다. 둘이서 소방서로 가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불을 끄는 절차와 소방호수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명구호를 하는 절차 등을 교육받았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근처에 있는 피자집에 들러서 나란히 앉아 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다. 요즘 영진이, 너 많이 변한 것 같아? 네. 놀라기는? 여자의 예민한 감성에 느끼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거든. 그래서 말인데 요즘 영진이? 너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별다른 일은 없는데, 선생님. 혹시 말 못할 고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봐. 아니. 정말 없습니다. 그럼 됐고, 아무래도 한혜진 선생님보다는 나에게 대하는 것이 어렵겠지? 한혜진 선생님은 우리 초롱이 이모와 친구라서 친하게 된 거고요. 선생님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저하고 가까운 사이고. 혹시 영진이 너, 이민정 선생님은 이 말을 하다가 그만 말끝을 흐렸다. 하얀 블라우스를 해 이민정 선생님이 갑자기 내 눈에 들어왔다. 얼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애써 이민정 선생님의 눈길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이민정 선생님과 피자집을 나와 승용차를 올라타고 집으로 가려다가 강가의 풍경을 보자며 나를 데리고 북한강 상류 쪽으로 갔다. 플라타너스가 줄을 지어 선 강변 숲속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둘이서 강물을 쳐다보는데 기분이 묘했다. 창밖으로 얼굴을 돌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민정 선생님이 이런 내 모습을 보고는 단번에 눈치를 챘다. 더구나 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이민정 선생님의 늘씬하게 쭉 빠진 두 다리가 내 눈길을 끌고 있었다. 못 참겠어 나를 향해 몸을 돌리며 이민정 선생님이 내 귀에 대고 조용하게 속삭였다. 네 선생님, 이민정 선생님은 정말 예쁘고 좋았다. 영진이 너 오늘 선생님하고 만났다고 소문내면 안 돼? 절대로 소문을 안 낼게요. 그래, 우리 둘이 약속했어. 네, 이리하여 이민정 선생님이 자기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의자를 뒤로 눕혔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영진이 너 좋아해. 이민정 선생님과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났다. 영진아, 오늘 일은 절대로 비밀이야. 네, 선생님. 아, 내가 이민정 선생님과 이렇게 만나다니? 영진아. 나 이제 영진이 너만 사랑하고 살 거야. 이민정 선생님은 마치 꿈에 취한 것처럼 이런 말을 계속 속삭이고 있었다. 나도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후. 며칠 후 경진아. 우리 수철이 일은 잘 되었니? 욕실에서 나온 수철이 엄마가 나를 보고 물었다. 네, 이제 수철이가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내가 욕실에서 우리 수철이의 일이라 차마 부끄러워서 나오지를 못하고 너하고 술집 여자하고 말하는 것을 다 들었는데 아유, 우리 수철이가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내 속에 울분이 가득 차오르지 뭐니? 어머니가 참으셔야지요. 어차피 업질은 물인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 수철이 엄마는 무척이나 화가 나는지 자기 아들을 향해 막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방 안에 없는 수철이가 자기 엄마의 이런 소리를 들을 리가 만무하였다. 하긴 한순간에 930만 원이 술값으로 휙 날아갔으니 아무리 엄마라도 화가 치밀 노릇이었다. 이런 수철이 엄마를 달래려고 내가 생수를 컵에 부어 마시라고 갖다 주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수철이 엄마는 내가 주는 물컵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떨어뜨렸다. 그 바람에 물컵에 물이 내 바지에 몽땅 쏟아졌다. 어머나, 수철이 엄마가 내 바지에 쏟아진 물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났는지 탁자 위에 있는 휴지를 뽑아와서 닦고 하면서 몹시 당황해 하였다. 어머. 미안해. 수철이 엄마는 계속해서 허둥지둥 휴지로 내 바지에 흘린 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아무리 친구 엄마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였다. 재빨리 이런 내 모습을 눈치를 챈 수철이 엄마가 모르는 체 하면서 말했다. 영진아. 여기서 말려서 입고 가자. 괜찮아요. 아니다 어서. 결국은 내가 못 이기는 채 주자. 수철이 엄마가 내 바지를 옷걸이에 걸었다. 앉아서 수철이 엄마의 눈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데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나 그렇게 잘 알고는 수철이 엄마가 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 그런데 모텔방에 거울이 벽에도 붙어있고 천정에도 붙어있어 수철이 엄마와 내가 붙어 앉아있는 모습이 아주 몽롱하였다. 내가 수철이 엄마에게 그러면 가만히 응해줄지? 아니면 화를 내면서 반항을 할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어머나. 영진아. 어머나. 나 몰라. 영진아.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영진이 내가 내 아들 친구인데 이러면 안 돼. 어머니. 그대로 계세요. 결국은 수철이 엄마는 나에게 허락하고 말았다. 수철이 엄마가 그만 부끄러운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방안 불빛 아래 비친 수철이 엄마의 얼굴이 오늘따라 하얀 달덩이 같이 예쁘다. 다음날 수철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우리 반 친구들이 찾아가 보자는 의견이 오고 가고 하더니 여럿이서 방문을 하기로 했다. 나는 갈까 말까? 한참을 망설인 끝에 친구들과 같이 가기로 하였다. 집으로 찾아가니 그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철이의 얼굴은 좋아 보였다. 하긴 그 술집 누나들이 술값을 받으려고 잘해주었겠지? 영진아. 너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수철이 엄마가 자기 아들 친구들을 대접한다고 음료수와 과일을 한 상 차려서 우리 앞에 놓으며 나를 보고 말했다. 아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철이 엄마를 따라서 방을 나갔다. 응접실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수철이 엄마를 따라 가니 넓은 정원의 한쪽에 있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으로 수철이 엄마와 들어가니 창고 한쪽에 놓여있는 책상 같은 긴 작업대가 있었다. 그 작업대 위에 무언가를 찾는 듯이 하던 수철이 엄마가 갑자기 자기 곁에 서 있는 나를. 어머니. 이러다가 들키면? 괜찮아. 누가 여기는 안 와. 어머니. 오늘은 좀 곤란해요. 친구들도 많이 와가지고 있고 친구 수철이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누가 우리를 찾다가 들키면? 이제 영진이 너를 보면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영진아. 너하고 만나면 우리 수철이 아버지하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달라. 왜? 이제야 내가 너하고 만나서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몰라? 어머니. 이러다가 누구에게 들키면? 이렇게 영진이 너하고 창고에 숨어서 있으니까 더 좋아. 수철이 엄마는 목소리를 낮추어 나에게 속삭여댔다.